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에서 회사채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기 수석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석유화학 회사채에 관련해서 업황하고 그다음에 시장 투자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저희 10명 중에 지금 대부분 다수들이 올해 가장 이제 둔화되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건설업종 관련됐던 이야기와 또다시 함께 같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A 플러스 등급, AA 제로 등급도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신용등 상위 등급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에 관련됐던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저희 차트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아마 올해 업황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대부분 이 그림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 회색입니다. 예, 업황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클로즈라고 써 있으면서 공장들이 좀 많이 폐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업황이 조금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 본다 그러면은 아마 투자자들 수요들 증가보다는 아마 설비 폐사라든가 이런 공급 쪽 사이드를 둔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를 보시면은 약간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끝나서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의 특성은 수급 사이클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가 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사실은 걸리고요. 수요가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라도 공급은 이전에 계획돼 있던 설비 공급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사이클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회복되는 이런 국면들 아니면은 이런 제목처럼 진흙 속에서 진주 찾기와 같이 저희가 투자를 할 만한 좀 대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업황이 좋은 사실은 사이클에 있는 회사채를 사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가격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업황이 불리한 업종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선택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종목 선택에 좀 회사채, 석유화학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업황에 관련됐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실적들이 지금 어떻게 좀 변화돼 있는지, 석유화학 실적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그러면은 석유화학 회사채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돼야 될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대로 이제 투자자 사이클과 사실은 반대 입장으로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석유화학 업종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발행기업일 뿐입니다. 사실 발행기업들은 올해 연초 효과를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앞으로 4월 달 이후에 어떻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발행 전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석유화학 업종이 사실은 장기적인 불황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지표로 보시면 2021년도 3월 달서부터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잠깐 반등했던 이런 사이클 부분들이 2021년도서부터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2022년부터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세가 지속되는 부분들이 지금 횟수로는 한 3년째 좀 이어지고 있어서 업황에 사실은 장기 사이클 둔화 이런 부분들이 석유화학 업종의 가장 큰 화두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일부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9월 달에 중국의 부양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하는 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등하는 또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여건들이 다른 석유화학 제품에 파급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올해도 여전히 약세 기조를 이어나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실적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사실은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영업이익 자체가 사실은 적자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8년도까지 사실은 업턴 사이클을 보이다가 2018년도 이후에 사실은 다운 사이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 단순히 이제 반등을 사실은 하긴 했지만 이 반등 구간이 굉장히 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요가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런 시기 때 사실은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확보와 사실은 수급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사실은 수급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 저하가 사실은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석유화학 업종들 자체에 대한 실적들이 영업 적자까지는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장기 불황이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부터 업황이 둔화되면서 나오는 사이클들이 4년, 3년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2021년도 하반기서부터 2022년도까지는 사실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거의 손익분기 전까지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영업이익 적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의 지금 석유화학 업체 기업들이 지금 영업 적자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증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하더라도 사실은 2025년도에 이런 수요 증설 부분들, 이런 이제 설비 투자 확대 부분들을 얼마만큼 사실은 줄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석유화학 계획들 그 증설 계획 전망치를 보시면은 여전히 사실은 주요한 업종들이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도 여전히 증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부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우 큰 폭으로 사실은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을 보시면은 작년 상반기 때 사실은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 11월 달 하반기 때 설비 투자를 계획했던 증설 물량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증설 물량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 때 전망했던 것보다 하반기 때 이와 같이 증설 물량들이 굉장히 사실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일부 사실은 작년 상반기 때 증설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연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도 사실은 있지만 올해 2025년도에 설비 증설 물량들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석유화학 업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올해 2025년도에도 계획돼 있던 설비 물량들이 감소하는 그런 기대는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같이 좀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세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수요 증가폭을 보면은 물론 일부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들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석유화학 업종들, 석유화학 수요 회복세를 보면은 작년과 사실은 올해 수요 회복의 그래프 차이를 보신다면 별다른 그래프 차이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 가능성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 석유화학 업종 제품의 수요 회복세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 물량들은 어떠냐? 여전히 공급에 따른 증설 물량들은 2025년도와 2026년도에도 증설 물량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설 계획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실은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당연히 공급은 증가하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초과 공급에 따른 부담들은 사실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초과 공급에 대한 증설에 대한 규모나 비중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석유화학 공급들이 초과 공급들은 작년 대비했을 때 수요를 감안한 초과 공급세들은 여전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순수요 대비했을 때 초과 공급도 여전히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은 단순히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증설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따른 초과 공급에 따른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은 유지되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는 없지만 저희가 좀 지역별로 좀 살펴를 보면은 좀 아시아권보다는 사실은 유럽 쪽들이 좀 설비 투자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5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설비들이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그 경쟁력 자체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사업군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쪽에 대한 유럽 쪽 지역들에 대한 설비 투자나 이런 설비 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아시아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영내권에 있는 사실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 폐쇄 부분들은 그렇게는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가동률을 보시면은 이런 수급 균형들이 크게 약화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공급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수요 전망치가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수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가동률 자체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일부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동률이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도 사실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에 따라서 다소 좀 차별화 양상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가동률 하락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제품으로 확산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회복세들은 사실은 일부 제품에 국한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들은 여전히 좀 불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아까 이제 업황에 관련됐던 부분들에 보셨다시피 2019년도까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코로나 때 잠깐 반짝하면서 이제 석유화학 시황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수익성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대부분 다 영업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2024년도를 사실은 분기별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서부터 계속적으로 4분기까지 수익성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업황의 사실은 장기화 부분이 사실은 기타 다운스트림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업체들까지도 사실은 실적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제 다운스트림 업종들까지 좀 확대되는 실적 저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저하 부분들은
업황보다 좀 후행적으로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성 저하에 따라 당연히 차입금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면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에 대한 이제 불황 장기에 따른 재무 부담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차입금 증가에 따른 수익성 둔화로 신용평가사들이 가장 신용평가할 때 많이 평가하고 주요한 지표로 보는 순차입금 대비 EBITDA 비중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AA 등급하고 A 등급의 순차입금 대비 EBITDA를 비교해 보시면은 A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좀 둔화된 2022년서부터 사실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순차입금 대비 EBITDA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AA 등급과 A 등급 간의 이러한 순차입금 대비 EBITDA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률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재무 안전성이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요.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높은 차입금 부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들이 저하되면서 재무 안정성들이 오히려 AA 등급보다 A 등급이 빠르게 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A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순차입금 EBITDA가 4배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순차입금 EBITDA가 12배, 13배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A 등급, AA 등급과 A 등급 간의 순차입금 EBITDA 비중들 자체가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재무 안전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이러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우려 부분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발표한 저희에서 업종별로 등급 전망들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석유화학 업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향 기조를 잇는 데들은 없고요. 지금 4개 정도가 부정적 등급 전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상승과 하락 비율, 특히 등급 전망 상향과 하락 비율을 보시면은 이 비율이 1배 미만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신용등급 하락 아니면 등급 전망이 부정적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상하락하는 하락 비율보다는 사실 등급 전망이 하락하는 비율들이 오히려 더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은 짙고요. 특히 등급 전망들 자체가 더욱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이 좀 부정적인 석유화학 업종이 사실은 건설 업종보다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건설 업종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보다는 사실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더 크게 걱정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발행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특히 2022년도가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였고요. 특히 2022년도 4분기 때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큰 폭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차트에도 보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급격한 회사채 발행이 감소한 이후에 2023년도와 2024년도 상위업종을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레고랜드 사태 이전, 2022년도 이전에 2020년도나 2021년도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회사채 발행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연초효과 때 주로 이제 AA 등급이라든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는
그런 이제 건설사 위주로 발행을 좀 성공을 시켰고요.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22년도 레고랜드 사태 때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2023년도와 4년도 보시면은 회사채 발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전에 2020년도, 2021년도 대비했을 때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회사채 발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차입금들을 늘릴 필요성은 사실은 없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필요한 자금들을 오히려 조달하는 측면들이 더 커졌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회사채들을 투자자들이 여전히 투자하면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채들 차입금을 늘리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은 커지지만 이 회사채 시장에서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회사채 발행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석유화학 업종들은 그나마 회사채 시장에서는 여전히 투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행들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들 사실은 연초 효과에 힘입어서 특히 1월달, 2월달에 채권 관련됐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이 관련됐던 자금들을 통해서 회사채 투자에 대한 기반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회사채 발행이 잘 되고 있는 게 1월달, 2월달 회사채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연초 효과에 힘입어 석유화학 기업들 회사채들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AA 등급 종목별로 보시면은 평균 수요 예측 참여 경쟁률은 5.9배, 6배, 6배에 가까운 정도의 높은 투자 수요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쟁률만 보시면은 당연히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 심리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거를 사실은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캡티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좀 경쟁률 자체가 시장에 대한 수요보다는 좀 높게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가격을 보시면은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도 없듯이 이런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가격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종목별 차별화로 인해서 평균 발행 스프레드는 한 4bp 정도 낮은 수준에서 낮게 발행이 됐지만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의 사실은 발행 스프레드는 굉장히 높은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AA 등급도 전반적으로 사실은 언더 발행을 하고 있는 민평금리 대비했을 때 매우 낮은 금리로 언더 발행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민평보다 높게 발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률하고 사실은 발행 스프레드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은 3년물이라든가 특히 A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물, 단기물에서 오히려 강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AA 플러스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7년물짜리 초장기물에서는 발행 스프레드가 다소 다른 만기에 비했을 때는 좀 높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좀 나와 있다고 보고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한 우려 심리들이 커지다 보니 당연히 장기물에 대한 투자들은 회피하고 있고요. 다만 2년물 위주로 된 단기물 위주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은 다른 만기에 대비했을 때 좀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발행하시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발행 만기를 사실은 어떻게 짜야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발행한 쪽에도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5년물 이상에 대한 장기 회사채 발행보다는 사실 2년물, 3년물의 단기 발행물에 대한 수요들을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 좀 발행을 결정하실 때 만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언제 커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업황이 사실은 좋지 않은 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낮을 때 오히려 사실은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채 투자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캐리 수익,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물 투자 수요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물 만기 보유를 통해서 높은 이자 수익을 갖고 가는 전략들을 투자자들이 다소 좀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회사채를 투자할 때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았을 때는 다른 회사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들을 늘릴 수 있는 가능, 또 이런 높은 종목들을 석유화학 업종에서 찾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올해 연초 효과 때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축소하는 양상들을 보였고요. 전반적인 스프레드 모습들은 연말에 사실 스프레드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드 축소세들은 저희는 5월 달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투자자들 수요들이 오히려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차트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 때 이후에 AA 등급과 A 등급 간의 양극화 완화가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중견 그룹들 부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요. 특히 레고랜드 사태 때 양극화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회복하지 못하다가 4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나 레고랜드 사태 직전보다는 양극화가 많이 좀 완화되고 있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한 양극화를 보시면은 AA 등급과 A 등급 간의 스프레드 차이를 보시면은 2023년도 레고랜드 사태 때 이후에 급격한 양극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전혀 축소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사채에 관련됐던 시장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A등급보다는 사실 이 스프레드가 빠르게 업황을 본다 그러면은 빠르게 축소하기보다는 사실은 올해도 여전히 이런 양극화들은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AA 등급 위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AA 등급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수요라든가 발행 스프레드가 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로 굉장히 등급별로 업체별로 차별화가 심화될 걸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딧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져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채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등급 민평보다 높은 사실은 기업들을 많이 투자할 거 보이고 있습니다. AA 플러스 등급은 여전히 지금 등급 민평보다는 낮고요. AA 제로 등급에서는 등급 민평 매우 높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AA 마이너 등급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등급 민평보다는 높은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AA 제로와 AA 마이너 등급군에서 좀 대부분 투자 수요자들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등급군에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직전에 석유화학 제품별로 회복되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회복되는 이런 제품군들을 주요소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A등급군에 좀 주로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업체별로 스프레드 자체가 차별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A등급군에서는 AA 마이너 등급보다는 A 플러스 등급이나 A 제로 등급,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A등급군에서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석유와 업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회복되는 기미들은 보이진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투자의 관점, 발행사에 있는 발행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AA 등급보다는 AA 등급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A 등급군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크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는 전망은 업황은 둔화되겠지만 사실은 종목 선택에서 가장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